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우연히 재밌는 영상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언제 영상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도 국회의장 경선이 끝난 직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에 국회의장 경선을 했죠. 근데 그때 국회의장 경선이 너무 과열이 됐어.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그 이상한 또 그 유튜브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불을 희한하게 붙여가지고 우리 편끼리 싸우는 총질을 하는, 그러니까 친명끼리 싸움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뭐 누가 되면 안 되고 누가 맞다 뭐 추미애로 가야 된다, 누구로 가야 된다, 뭐 정성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난장판이 됐는데, 사실은 뭐 저는 세 분 중에 이 경우는 제가 그런 게 선명하잖아. 친명끼리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제가 치열하게 나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친명과 친명이 아닌 비명이 경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마를 타드려요. 이거 정청래는 친문이다. 그리고 박찬대는 친명이다. 근데 국회의장 선거 때는 굳이 그렇게 나눌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별말을 안 했는데, 이게 잘 모르는 유튜버들이 누가 친명 간별사 놀이를 하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지나치게 과열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이 됐는데 그 직후에 당원들과 이렇게 만남을 갖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박찬대 의원에게 했던 짧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이 좀 의미심장해서 이 영상 보여드리고 당시 상황, 개헌 문제 다시 한번 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대표, 우원식 의장 후보께서 잘하실 겁니다. 네. 네, 이게 거리로 따지면 우원식 대표님이 훨씬 더 우리하고 많이 가까이 하셨던 분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아니야? 아니 우리 대표님 경선 캠프에서 좌장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대선 경선 캠프. 하여튼 근데 뭐 이상한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대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잘할 분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참 말 진짜 말하기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거 처음이에요. 예? 너무 어려워. 예. 진짜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우원식 짧아서. 대표, 우원식 의장 후보께서 잘하실 겁니다. 예. 네, 이게 거리로 따지면 우원식 대표님이 훨씬 더 우리하고 많이 가까이 하셨던 분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아니야? 아니 우리 대표님 경선 캠프에서 좌장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대선 경선 캠프. 하여튼 근데 뭐 이상한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대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잘할 분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참 말 진짜 말하기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거 처음이에요. 예? 너무 어려워. 예. 진짜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영상을 두 번 보였습니다. 짧은 영상이어서 두 번 보셨는데, 저게 이제 작년 6월경에 아마 어디 당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국회의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미 우원식 의장이 그 원내 그 의원 의총에서 그 선출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 상황일 텐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국회의장 문제를 가지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좀 어렵다, 아주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입장을 살짝 밝힌 거예요, 살짝. 근데 이제 두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박찬대 의원에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시엔 대표였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원식 의장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원식 의장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한 줄이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첫째는 박찬대 의원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태도 문제예요. 우리야, 우리. 응? 이재명과 박찬대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청래나 박찬대나 같다, 뭐 이런 약파는 대형 유튜버들이 있는데 명확히 다르잖아. 이재명에게 박찬대는 우리예요, 우리. 원팀이야, 원팀. 하나야. 그게 언제부터냐? 당대표 시절부터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원식 의장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박찬대 의원에게 물어봐요. 3명 당시 추미애, 정성호, 우원식 3명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우원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물론 거기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 제가 볼 땐 뭐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의원하고는 뭐 거리가 있고 정성호 의원은 뭐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니까 뭐 거리가 있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원식 의장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야.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선 경선 캠프 때 좌장이었죠라고 얘기를 해요. 좌장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냐면 2022년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붙었을 때 그때 이재명 캠프 좌장이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재명 캠프로 합류한 사람이 10명인가 뭐 될까 말까였어요.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어.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국회의원이 10명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근데 우원식 의장이 당시에 좌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찐명이야, 찐명. 근데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뭐 우원식이 수박이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털봉자들이 그랬어. 털봉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청래당 애들이 우원식을 악마화했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자,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우원식 개헌 제안에 정청래 국회의장 놀이 중단해라.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이건 다 이 사건은 다 기억을 하실 거야. 응? 우원식 의원이 조기 개헌을 하자.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자.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근데 정청래가 바로 SNS에, 페이스북에 아주 헬륨처럼 가볍게 정광석화처럼 이 개헌 제안에다가 초를 쳐요. 국회의장 놀이를 한다 지금. 내란 세력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헌이 완전히 파탄이 나요. 개헌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지금 당내에서는 다음날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정청래가 이제 저런 SNS에 글을 쓰고, 예? 그리고 뭐 이 의원 저 의원들이 막 너도나도 SNS에 의견을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뭐 당내 의견이 여론이 저렇게 흘러가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조기 개헌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 정청래를 위시해서 많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우원식 의장을 내각제 세력이다. 수박이다. 내란 세력들하고 내통을 했다. 이런 마녀 사냥을 합니다. 거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정청래예요. 근데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각 당 지도부와 협의를 했다. 각 당 지도부와 협의를 했다라는 건 이재명 대표하고도 협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부 진보 유튜버들하고 정청래를 비롯한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요일 하루 종일 난장을 치는 바람에 개헌 칼도 못 보고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됐느냐. 자, 이재명 대통령님이 개헌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공약 발표를 하면서 개헌과 관련된 했던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정청래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가능하면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과도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를 들면 5.18 광주 정신의 헌법 점수록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상황이 지금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다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는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결국 본투표에는 사전투표한 분들이 헌법 개정안 투표를 위해서 본투표에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일정한 시점 안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 최대한 국민의힘 측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고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내에 개정을 해서 개헌을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이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시한에 해당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개헌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합의 가능한 것조차도 개헌을 하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또 누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1분 하면 놓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예, 이런 건 나중에 해명이 안 돼요. 제대로 이런 걸 방송하는 채널이 없어. 이재명 대통령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원식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개헌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예, 국민의힘이 선거법 개정을 동의를 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못하게 됐다. 안타깝게 못하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 물론 현실적으로 당시에 개헌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해서 밀고 나갔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동의를 했을런지는 미지수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뭐였습니까? 조기 개헌을 하자는 거고 그걸 우원식 의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원식 의장이 총대를 맨 거였어 그때. 그런데 그 우원식 의장을 수박이라고 공격을 하고 내각제 세력이라고 공격을 해서 악마화를 시키고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고 유감이라고.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 생각은 이 기회에 저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4년 중임제가 됐건 연임제가 됐건 개헌을 해서 자 만약에 개헌이 합의가 돼가지고 밀고 나가가지고 대선 때 국민투표하고 개헌하고 동시에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제일 가까운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먼저 보여드린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국회의장 후보 중에 이재명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원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협의를 해서 조기 개헌을 던져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누가 초를 친 거냐? 정청래가 초를 친 거야. 정청래가 초를 친 거 아니야. 국회의장 놀이 한다고. 그런 게 아닌데
큰 그림 못 보고 자기 인기 관리하느냐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국민들이 동의하기 아직 어려운 상황이면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야. 그런데 지 인기 관리하려고 여기다 국회의장 놀이한다라고 매우 선동적인 언어로 우원식을 비난하는 바람에 우원식 의장이 완전히 악마가 돼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진짜 개고생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게 이재명과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인 상황입니까? 이재명의 마음은 조기 개헌이었는데 거기다가 앞장서가지고 초친 사람이 정청래예요. 근데 이제 정청래하고 박찬대하고 같대? 푸름선님 동접 5천 방송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또 5천 넘었어요. 이재명 가는 길에 지금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거를 뭐 가능성이 높진 않았어. 근데 만약에 동시개헌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4년 하고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8년이 되는 거였다고 임기가. 그래서 승부수를 어려운 상황이지만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라고 저는 방송에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걸 던졌잖아, 승부수를. 그리고 총대는 우원식이 매줬잖아요. 우리니까, 우리 팀이니까. 근데 정청래는 명심은 그렇게 명심이 자기한테 있다며 명심을 하나도 모른 거 아니야. 명심 모른 거 아니에요. 그래 앞장서고 초친 거 아니야. 이게 처음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 어떻게 알겠어요. 당대표의 뜻을, 대통령의 뜻을 다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청래가 초친 거 여러분 기억 못하세요? 총선 때 병립질하고 다닌 거 다 알잖아. 이재명 대통령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김어준, 이동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병립질하고 다닌 게 누굽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재명의 뜻은 연동형이었어.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욕 엄청 처먹었습니다. 에? 시청자들 뭣도 모르는 것들이 똥파리들이 죄다 몰려와가지고 무슨 연동형이냐?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뭐였어? 연동형이었잖아요. 연동형. 병립질로 선동해가지고 당원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지자들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 누구예요? 그때도 정청래고 이번에도 윤석열 탄핵시키고 조기 개헌 띄워가지고 진짜 개헌에 성공을 했으면 국민의힘 애들이 어수선할 때 개헌 합의해가지고 밀고 나가서 4년 연임제 혹은 중임제로 개헌을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8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누가 초를 쳤냐고. 복만삼님 차라리 잘 됐네요. 좋게 생각하자요. 이제 돌려막기 신공으로 가는 게 이잼 민석, 민석 이잼. 그러니까 제가 또 아이디어를 내놓지. 예, 저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가 나옵니다. 예? 카드 돌려막기, 대통령 돌려막기라는 또 새로운 제가 기술이 나오잖아. 아르미님, 네 감사드립니다. 최한욱 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정보의 질 얘기했잖아요. 명심채심 이거 모르세요? 지금까지 다 맞았잖아 지금. 명심을 가장 잘 맞힌 사람이 누굽니까? 연동형이다. 그리고 연동형 됐잖아. 조기 개헌해야 된다. 조기 개헌했잖아요. 박찬대다. 그래 박찬대잖아. 제가 이순신 장군이랑 여러분 접신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진짜 순진해. 그 말을 믿어. 누구랑 하겠어. 동인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얘기 오늘 족바당 그 전에 조국혁신당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하고 딱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거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황명선 의원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지금 빈자리 최고위원도 이번에 같이 뽑아요. 아직 출마자가 가시화가 안 돼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황명선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한다. 다음 주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지금 내일이죠. 빠르면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요거 아까 저 박찬대 의원 내일 일정 말씀을 드렸죠. 자, 박찬대 런닝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박찬대 의원 여기 내일 7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최고위원 후보 출마 촉구 결의대회라는 걸 해요. 내일. 요게 황명선 의원 나오란 얘기예요.
요 대회가 황명선 나와라 대회야. 그래서 호남살이 한다 그러고 갑자기 의원회관 대회실 서울로 올라오죠. 예, 준이의 노마녀사냥님 동시 접속은 많은데 슈퍼챗이 없어서 청래하는 집 보고도 지지하는 것들은 신천지이거나 바보이거나 프락치이다. 털봉자. 예. 하여튼 뭐, 예, 그런 겁니다. 요 자치분권 최고위원 후보가 요 황명선 후보예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아. 예, 안 나오는데,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박찬대 런닝메이트가 황명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잘 모르죠? 예, 이분도 이제 친명 중에 또 친명이에요. 친명들이 의외로 인지도가 좀 떨어져요. 왜? 이재명 대통령님 밑에서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 가가지고 명함 돌리고 이런 걸 안 하잖아. 예, 일만 하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우리 시민, 당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황명선 의원 한 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 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자, 황명선, 박은정의 정치 검찰과의 싸움 혼자선 이길 수 없다. 예. 박은정 의원에게 지금은 함께 할 때, 예. 이거 최근에 이제 글을 남겼어요. 예. 글을 남긴 얘기고, 지난번 보궐선거 때, 예. 조국당하고, 완전히 들이받았던, 그분이 바로 이 황명선 의원입니다. 예. 그때 제가 직위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황명선 의원이 보궐선거 하여튼 뭐 총괄 기획인가? 전략기획인가를 했었어. 그리고 조국당하고 후보 단일화 뭐 이런 협상들을 주도했던 분이 황명선 의원이고 조국당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들이받았던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요 박은정이 요즘에 날뛴 문제와 관련해서 예. 박은정이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황명선 의원이 글을 썼습니다. 박은정 의원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에 검찰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실망이 컸을 것. 하지만 정치검찰과의 싸움은 혼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가야 된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우리는 경험했다. 검찰개혁은 몇몇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개혁 세력이 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안고 지금도 외롭고 무거운 길을 가고 있다. 박은정 의원님, 우리는 검찰개혁을 위해 함께 싸워온 동지다. 여기에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검찰개혁은 정부도 국회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박은정에게 이제 점잖게 경고를 했어요. 예. 딱 답이 나오시죠, 여러분, 이러면. 예, 이게 은정 미터예요, 은정 미터. 예, 박은정이 이제 검증을 해준 거야. 박찬대 의원. 박은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글을 쓴 사람이 박찬대 의원, 노정면 의원, 그 다음에 황명선 의원 세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확실한 분이죠? 확실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황명선 의원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된다. 아마 내일 정도에 최고위원 출마를 하실 거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박찬대 의원이 같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인지가 될 겁니다. 아, 황명선이 우리 편이구나. 요것도 쉽게 인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